예, 먼저 후보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정 후보입니다. 이혁재 후보입니다. 김종민 후보입니다. 박예희 후보입니다. 한창민 후보입니다. 박인숙 후보입니다. 임한솔 후보입니다. 나로 말할 예,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첫 번째 우리 후보들의 모두 발언 시간입니다. 발언 시간은 공정한 토론을 위해서 제한되고요. 혹시 발언 시간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된다는 점 우리 후보분들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인숙 후보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그 앞길에 바로 여성들을 광장에서 정치로 이끌어내겠다는 여성부대표 후보 박인숙입니다. 여러분 공직선거, 우리 당직선거 즐기고 계신가요? 즐기는 사람 앞에 이길 장사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22살부터 직업적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도 똑같은 하루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즐겁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당원 여러분도 지금 당직선거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우리에게 기회이면서 위기입니다. 정의당이 지금처럼 작지만 강한 정당으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수권이 가능한 정당으로 갈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리더십입니다. 경험과 실력, 그렇지만 시대 정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지도부가 지금 필요합니다. 특히 저는 여성을 책임지는 부대표가 되고 싶습니다. 이미 알다시피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사회의 키워드는 바로 여성입니다. 이 여성들이 광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의당은 그 광장에 있는 여성들의 아픔과 그들의 정치적인 욕구를 정치로 이끌어낼 때 바로 제1전략, 총선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전국을 뒤흔드는 전국적인 일들을 도맡아 했습니다. 민주노총 시대를 이끌었고 무상급식 시대를 열었습니다. 여성들과 함께하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제 정의당의 집권 가능한 시대를 열 수 있는, 여성을 강력하게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부대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즐겨주십시오. 우리가 즐기면서 이기는 정의당 함께 만들어 냅시다. 고맙습니다. 네, 박인숙 후보의 모두 발언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잘하고 있다. 팻말을 들어주십시오. 네, 지금 집시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저임금 1만 원 완성, 당장 내년부터 가능하다. 후보님들 팻말 들어주십시오. 네, 듣는 속도가 틀립니다. 네. 예,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 날카롭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 정의당 공직선거 출마 자격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 예, 후보님들 팻말을 들어주십시오. 굉장히 빨리 들어주셨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정의당 당원 게시판 로그인 제도 계속 유지해야 한다. 후보님들 팻말을 들어주십시오. 네. 네, 다음은 넌센스 퀴즈입니다. 탕수육 소스 부먹 찍먹 논쟁이 있습니다. 본인이 부먹이면 O, 찍먹이면 X 들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예, 부먹 찍먹 동시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예, 지금 부먹은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내년 총선에 지역구에 출마할 것이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다 들으셨습니까? 박인숙 후보님. 놀랬습니다. X 드신 거 맞죠? 예. 네. 다음은 박인숙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평가에 대해서 X로 한 부분은 그 자유한국당식으로 무조건 못했다는 취지가 아니라 정말 촛불의 민심을 반영하지 못했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적극적으로 개혁으로 견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X를 드렸고요.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단순히 1만 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공존할 수 있는 정의당의 역할들이 마련되는 속에서 국민적 지지를 더 확보하고, 그렇지만 1만 원까지는 가능하다 하는 취지였습니다. 제가 버벅거렸지만 지역구 출마에 X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2008년도부터 국회의원 선거를 3번이나 출마했고 지역구 지방선거에도 출마했습니다. 이제는 비례를 통해서 기반을 마련해서 다시 지역구에 도전하겠다는 정직하고 솔직한 저의 답변이었습니다. 예, 여성으로서 드물게 지역구에만 출마한 후보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 배틀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 배틀입니다. 총선 전략입니다. 내년 총선 당의 명운이 달려 있습니다. 원내교섭단체 달성을 위한 당의 총선 전략은 무엇이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박인숙 후보님 어느 후보 지정하시겠습니까? 네, 옆에 있는 우리 임한솔 후보와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예, 박인숙 후보가 임한솔 후보를 지정했습니다. 박인숙이냐, 임한솔이냐, 임한솔이냐, 박인숙이냐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후보님이 내세우는 그 주요 공약에는 그 임한솔 100명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총선 전략 관련해서는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임한솔 후보의 그 내년 총선 전략에 대해서 먼저 듣고 제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저의 전략은 여성입니다. 여성을 조직해야, 여성들의 힘을 모아야 우리 정의당이 1번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낙태죄 문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이혁재 후보님은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지금 현재 당의 현 주소가 그 지점입니다. 여성과 관련된 모든 전략과 정책과 책임을 여성위원장이 책임지고, 그 다음에 여성당원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그걸 대변해야 하는데, 실제로 이번에 낙태죄 법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는 일부 수용이 있었지만 당사자인 여성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이 법안이 제출된 거는 저의 노력이고 여성위원들의 가진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당이 여성들의 목소리, 여성들을 조직화하는 그런 전략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여성들에 대한 부분은 여성 안에 청년도 있고 소수자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포괄할 수 있는 의미로서 여성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다음 토론입니다. 바로 랜덤 토론입니다. 저희가 정치 현안과 그다음에 당내 현안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각각 5개의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후보님들께서 직접 그 질문지를 뽑아주실 텐데요. 예, 저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할 게 20명 20대 여성들을 당선 가능한 곳에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여성이나 아니면 상징적인 부분을 그때그때 이미지에 맞게 동원하는 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표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요. 특히 내가 어떠한 계퍼와 조직에 지원을 받지 않고 당당하게 실력이 있어도 당선 가능한 곳에 유력한 부분에 진출할 수 있는 당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직 선거에서도 일정하게 어떠한 흐름에 결합하지 않으면 뭔가 나서기가 어려운 것은 새로운 여성, 특히 20대 청년들이 나서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시스템, 실력 있고 성실하다면 당의 힘으로 적극적으로 인재가 될 수 있는 혁신이 필요합니다. 네. 난민 이주 노동자, 소수자 등에 대한 혐오 문제이고요. 질문은 최근 한국 사회는 난민 이주 노동자 등 소수자 문제 등에 대해 가짜 뉴스가 범람하고 혐오 발언도 서슴지 않는 상황입니다. 소수자 혐오 논란 어떻게 평가하시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심상정 의원께서 대선 때 1분 발언 우리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찬성 반대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시고 많은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난민과 이주노동자, 소수자
대해서 저희 정의당의 입장은 인권의 관점에서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혐오가 기본적인 생활조차도 어렵게 하고 삶으로부터도 포기하는 이런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문제를 성평등의 중요한 의제로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난민과 이주 노동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계의 시민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누구나 포용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가져야 하고 정의당은 그 입장에서 정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치라는 건 현실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여성들의 일부 여성들이나 문제 제기들이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가 귀 기울이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도 필요합니다. 그런 속에서 기본적으로는 이 소수자의 문제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지금보다 정의당이 더 해나갈 때 저는 국민들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거는 이 문제에 있어서 또 과정과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나가는 그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이 혐오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민주주의에서 함께하지 못한다는 입장과 함께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항의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현실적인 방법들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정치가 예, 다음 주도권 토론입니다. 한창민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어느 후보와 함께 토론을 하시겠습니까? 네, 옆에 있는 박인수 후보님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인숙 후보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4분간의 한창민 후보와 박인숙 후보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이제 여성 정치, 청년 정치를 할 때 제가 항상 아쉬웠던 게 청년위원회나 여성위원회가 청년 당원들과 여성 당원들이 직접 선출을 해서 그 대표성을 확보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원회의 대표가 지명을 해서 위원장을 맡는 이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사기 지도부에서도 이런 관련된 부분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이제 당원 당규의 변화의 필요성도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여성 당원들이나 청년 당원들이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조심스러워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좀 듣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예, 여성위원장이나 청년위원장을 여성당원, 청년당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거는 독일에서도 지금 시행되고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여성과 청년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세력화할 수 있는 좋은 기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우리 한창민 부대표님께서 이 제안을 하셔서 저희 여성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선출 방식 이전에 이 위상을 어떻게 할 거냐가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선출만 됐을 때에는 그 여성들을 책임질 수 있는 위치의 여성위원장이 되기 어렵다. 아까 우리 이혁재 후보님 얘기하셨는데요. 여성위원장은 상무위원이 아니에요. 이런 상태에서 그 위상을 당원들이 직접 선출을 한다 하면 그 위상에 맞는 권한과 역할들을 보장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당에서 그 부분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선출에 의한 것만 이야기된다는 것은 지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후 더 위치 전환이라든지 역할에 대한 당내의 합의가 된 상태에서 동시에 선출 방식도 논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성이니까 아니면 여성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여성이 전략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각종 지표에서 20대와 30대, 40대 여성들이 그 세대의 남성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하고 있고 정치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우리 당이 이 여성을 조직화하는 여성위원회 위상이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위원회 4.0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여성은 세상의 절반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현재 유권자의 51%를 여성을 점하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 당에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아까 낙태죄 폐지 법안처럼 여성의 목소리를 담보할 수 있는 정책 결정 과정들, 의결 과정에 미흡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5기 지도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여성의 권한을 가지고 여성들의 삶을 책임지는 예, 다음 주도권 토론 우리 박인숙 후보가 진행하십니다. 어느 후보와 지명해서 토론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한 개도 갖고 있지 못하는 우리 이혁재 후보님 구제를 위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예. 박인숙 후보께서 이혁재 후보님 지금 땀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제를 위해서 지명하셨습니다. 두 분 4분간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하드 중에 하나가 20대 청년 남성들의 지지율, 그 다음에 진보 진영과 함께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의당도 고민을 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20대 청년의 지지율이 떨어지느냐, 이 문제로만 사회 담론을 형성하는 거는 좀 제한적인 문제가 있고, 20대 여성들은 어떤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균형 있게 조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정의당 여성위원회에서는 20대 여성과 관련된 최근에 연구가 있었고 발표에 상당히 많은 언론의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질문은 20대 청년 남성들의 지지율과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의당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후보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당이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근데 저는 20대 청년 남성을 위해서 이제 정의당이 군대 문제에 대해서 정책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대 청년 남성들이 제가 쓴 어떤 댓글에 독박 군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여성들이 독박 육아라고 하는 부분에.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김종대 의원이 국방위원회에 아주 활약을 하고 계시는데, 모병제 등을 포함한 실제로 청년들의 군대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함께 고민을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정의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시기는 가능하면 지도부가 구성된 뒤에 바로 준비를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이혁재 후보님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시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군대 문제, 그다음에 사회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같이 대안을 제시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것을 마치 20대 청년 여성의 문제인 양 하는 현재의 언론의 부추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의당에서 분명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 다음 마무리 발언은 박인숙 후보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인숙 후보의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즐거우셨나요? 예,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이 노력, 내년 총선에서 우리 새로운 방식으로 총선 전략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당원들과 함께 소통한다는 것이 정말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해 나가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과정들이 좀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년 총선은 우리 정의당에게 사활적인 이해와 그 다음에 도약의 계기가 됩니다. 진보정당의 지도부는 실제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그런 신념과 의지, 실천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집권이 가능한, 수권이 가능한 정당으로 될 때 국민들의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내년 총선은 바로 우리의 실험대이기 때문에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여성에 주목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당의 문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구색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그 다음에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당을 책임질 수 있는, 여성을 책임질 수 있는, 여성을 제대로 믿고 함께할 수 있는 박인숙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